직장인들이 출근길을 재촉하는 이른 아침. 대기업 대리로 근무하는 문희진 씨도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위해 회사로 향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른 희진 씨가 제일 먼저 들른 곳은 회사 식당입니다. 밥과 반찬을 들고 계산대에 선 희진 씨가 결제 카드를 단말기에 대는 순간 3,300원이 결제됩니다. 이 3,300원 가운데 300원은 부가가치세로 빠져나가는 돈입니다. 회사 자판기에서 700원짜리 음료수를 뽑아 마실 때도 63원의 세금을 내는 셈입니다. 저기요. 저희 순두부 4개 주세요. 동료들과 점심 식사를 할 때도 세금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점심 살게요. 오, 고맙습니다. 네, 잘 먹었어요. 별 말씀을요. 일어나시죠. 희진 씨가 결제한 음식값 28,000원에는 부가가치세 2,545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을 찾은 희진 씨 일행은 알게 모르게 하루 종일 내고 있는 간접세 새삼 놀랍니다. 혹시 그거 알아요? 여기 우리 지금 먹고 있는 차 안에도 우리 세금 내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물건 사고 하면은 이런 음료수 같은 데에도 다 10%씩 들어있대요. 이렇게 세금 얘기를 나누며 마신 커피에도 2,600원의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날 희진 씨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22,000원의 유류세를 냈고 또 집으로 돌아가기 전 마트에서 장을 보고 1,717원의 부가세를 더 냈습니다. 이렇게 희진 씨가 이날 하루 동안 낸 간접세는 3만 원 정도. 한 달치를 합하면 40만 원이나 됩니다. 직접세인 근로소득세로 낸 세금 30만 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간접세는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간접세 비중은 2007년 이후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2011년에는 5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OECD, 즉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국가들의 평균인 39%보다 훨씬 높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간접세 비중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접세는 상당히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소득 집단이 세금을 덜 내는 그런 어떤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반면에 버는 만큼 내는 세금, 즉 소득세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3.6%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7.7%, 영국의 9.3%, 독일의 10.4%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한국에서 간접세 부담이 높은 원인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소득세 기능이 취약한가 하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비과세 감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소득자 가운데서 한 40% 가까이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시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과연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 근본 문제일까?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한 해 동안 124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조 원어치를 수주한 한국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그 성공의 주역인 대우조선 직원들은 바쁜 일과 때문에 아침 7시도 되기 전에 출근을 시작합니다. 특수 용접기사인 주진영 씨도 동료들과 함께 작업장으로 향합니다. 진영 씨가 만들고 있는 배는 최신 조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첨단 시추선입니다.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작업복 위에 다시 무거운 안전복을 갖춰 입은 진영 씨. 불꽃이 많이 튀기다 보니까 일반 작업복을 입고 용접을 할 경우에는 불똥이 튀어서 살에 데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용접을 하는 겁니다. 한여름의 더위도 녹여버릴 듯한 뜨거운 불꽃을 일으키며 작업을 시작합니다. 진영 씨의 특수 용접은 전체 공정에서 개인의 기술과 경험이 가장 필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작업 도중 잠깐 마스크를 벗은 진영 씨. 땀으로 흠뻑 젖은 얼굴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게 배 안에 탱크 아니다 보니까요. 배 밑에다 보니까 일하다 보면은 땀도 나고 습도도 오르기 때문에 진짜 무지하게 힘들죠. 힘든 일과를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온 진영 씨에게 가장 큰 위안이 되는 것은 멀리서 아빠를 응원하는 가족들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진영 씨가 땀 흘려 번 돈에 적용되는 세율은 26.4%입니다. 100만 원을 추가로 벌 때마다 26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떼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TV 같은 언론에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솔직히 그냥 세금 안 내고도 그렇게 살고 그거 하는데 조금은 좀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은 떳떳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일한 만큼 세금 내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떳떳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당하게 세금을 낸 것이 자랑스럽다는 진영 씨. 하지만 한국에서는 일을 안 하고 번 돈에 훨씬 적은 세금을 물리는 것을 안다면 그게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 소파에 멋진 장식품까지. 주로 수십억 원대 자산가들을 상대하는 국내 한 보험사의 VIP 룸입니다. VIP 고객은 각종 문화행사 초대는 물론 건강검진이나 재테크 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부유층이 주로 관심을 갖는 보험 상품은 이자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저축성 보험입니다. 다가 또 10년 이상 또 유지를 하시면 비과세 혜택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자산가들한테는 좀 덜세 상품으로 좀 유명한 상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찾고 계십니다. 10년 장기 비과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이자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경우에도 일부 대주주를 제외하고 그 차익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경우는 면세 혜택을 주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굴릴 자산이 많은 부유층에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뭐 유리지갑으로 해서 대부분 다 과세를 하고 있는데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거나 또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죠.
결국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돈을 굴려서 번 자본 이득에도 제대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거래세 중심의 자산 이득에 대해서 부과를 할 따름이지 자산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증권 투자, 채권 투자를 통해서 충분한 자산 소득이 이룰지라도 이보다 훨씬 과소하게 소득을 잃은 근로소득자에게 훨씬 큰 조세 부담이 이루어진다는 게 문제점이죠. 하지만 정부는 주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과세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 같은 개혁을 매번 지연시켜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전면 자본 이득에 대해서 다 과세하자 하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 금융시장이 여전히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전면 과세를 했다가 자칫 주식시장이 너무 위축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Let's go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세계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은 어떻게 세금을 물리고 있을까? 미국 뉴욕에 있는 유명 투자 분석업체에서 경제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토퍼 로우 씨를 찾아갔습니다. Hi. Nice to see you. Welcome. Nice to see you. This is what 로우 씨는 올해 초 주식을 팔아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3,400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득에 대해 4,500달러, 우리 돈으로 500만 원 정도를 세금으로 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주식 투자로 이득을 보면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The capital gains tax has existed in the United States for decades. My father paid capital gains taxes, so we are used to it. 미국에서는 일을 해서 번 돈과 주식 투자로 번 돈을 모두 소득으로 합산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단 1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면 세율을 15%로 낮춰주고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경우에는 나중에 이득을 봤을 때 일정액을 공제해줍니다. 미국 세무당국이 이렇게 주식 투자에 철저하게 과세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So it wouldn't be fair to say to someone who works at a job, you make your income, but the government's going to take a big chunk of that. But if you don't need a job, you just work by putting your investments to work and making income from that. We're not going to tax you. That would be favoritism for people who are not working, encouraging people not to work. 이 때문에 30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주식으로 번 돈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 멕시코 등 6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There should certainly be some tax on the capital gains. Otherwise, a lot of the public, there's a risk that people feel that it's not fair, that rich people get away with not paying taxes, whereas middle-class people are paying taxes. 한술 더 떠서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 think that a world in which, I end up paying 17% to the federal government on an income of 60 million or so, and Debbie works just as hard as I do. She's superb at her job. She raises a family at the same time, and she pays at twice the rate I pay. I think that's outrageous, and I think that the American public will think so.
프랑스 남부의 고급 휴양지 베데 장주는 우리말로 천사의 만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호화 리조트 앞에는 멋진 요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고급 요트들을 보유하면 단지 배를 세워놓는 데에도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Nous devons payer une redevance annuelle qui, pour un bateau de cette taille, correspond à la somme de 12 000 € par an.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이런 요트를 사면 모든 재산을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부유세를 내야 합니다. 요트와 자동차, 부동산은 물론 값비싼 보석에 주식과 보험까지도 부유세 과세 대상입니다. 재산을 모두 합쳐 8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1억 4천만 원이 넘으면 해마다 재산의 0.55%를 부유세로 냅니다. 그리고 재산이 늘면 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져 240억 원이 넘으면 전 재산의 1.8%를 해마다 부유세로 내야 합니다. À des taux qui sont à 1,8% pour la tranche la plus élevée. Or, les taux d'intérêt, par exemple, sont autour de 2% en France maintenant. Donc, si vous placez de l'argent, les intérêts vous servent juste à, quand vous êtes très très fortuné, l'argent que vous pouvez placer en France. 결국 부유층이 노력이 아니라 재산으로 재산을 늘리려 한다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비효율적으로 방치되기 쉬운 부유층의 자산을 다시 시장으로 끌어내 프랑스의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습니다. D'essayer d'empêcher un capital dormant. Une partie des contribuables les plus aisés ont un patrimoine qui ne sert pas, qui n'est pas productif, et le gouvernement espérait qu'en taxant ce patrimoine, cela inciterait ces ménages à le rendre productif. 이처럼 무거운 부유세 부담을 지고 있는 프랑스의 부자들이 금융위기 극복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고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세계 최대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상속녀인 릴리안 베탕쿠르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16명의 부호들이 자신들과 같은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는 청원을 냈습니다. Quel est le niveau ou le devoir de participation défavorisée à l'effort collectif? C'est la première fois qu'on a un bout de réaction collective qui montre qu'il y a des favorisés qui collectivement disent on ne peut pas se désintéresser du fonctionnement du reste de la société. 그 결과 한 해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14억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7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Pourquoi est-ce qu'il a été créé? À l'époque, il s'agissait sans doute de limiter la concentration du patrimoine en France. Comme dans beaucoup d'autres pays, une toute petite partie des ménages français détiennent la grande majorité du patrimoine en France. Donc le but était d'essayer de lutter contre cette concentration du patrimoine en France. 현재 프랑스처럼 부유세가 있는 나라는 스위스와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으로 지난해에는 스페인도 부유세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부유세를 강력히 비판해왔던 영국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한국도 부유세를 도입하면 한 해 예산의 5분의 1인 64조 원 규모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부유세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마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자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 자본 이득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과세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굉장히 취약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부유층에서 많은 세금을 걷어 이 돈을 사회 약자 계층을 위해 지출함으로써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덴마크에서는 이 같은 조세와 정부 지출로 빈부격차를 68%나 줄였고 스웨덴이 64%, 미국도 32%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빈부격차를 고작 9% 줄이는 데 그쳐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이렇게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에 비해서 이 고소득층의 그런 이 누진세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OECD조차도 한국의 경우는 누진세제 구조가 이렇게 취약해서 이 소득 불평등 이 완화 효과라는 것이 굉장히 뒤떨어진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분석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특권층과 부유층의 탈세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입니다. 2004년 1월 14일 언론사 기자들이 대거 서울 고등법원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탈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3년 징역형을 받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네, 잠깐만.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좋지 않거든요. 항소심 재판부는 탈세 혐의를 인정하고도 징역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방 사장의 죄가 크지만 언론 문화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동아와 국민일보 사주도 항소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했습니다. (2008년 7월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탈세 혐의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 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 1,128억 원을 포탈했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에 그쳐 실형을 살지 않고 곧바로 풀려났습니다. 삼성이 범죄 집단처럼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거를 옮긴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난 그렇게 생각해요. 1,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로 기소됐던 조양호 전 대한항공 회장 역시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거액 탈세를 한 대기업 총수들이 실형을 받은 예는 매우 드뭅니다. 이처럼 부유층과 특권층 탈세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한 처벌은 조세치기에 대한 불신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 안 내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그 절세든 뭐 탈세든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정하지가 않죠. 아마 지나가는 사람 잡으면은 뭐 거의 100% 다 그렇게 이야기할 걸요. 부유층이 세금을 내고 있는 부분은 그들이 좀 어느 정도 좀 탈법이거나 좀 회피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이 강구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미국의 유명 경제지인 포춘이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꼽았던 엔론. 그러나 바로 다음 해인 2001년 이중장부로 대규모 분식 회계를 하고 수천억 원대 탈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엔론의 최고 경영자였던 지프리 스킬링은 탈세와 회계 부정으로 거액의 벌금과 함께 2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bviously, I'm disappointed, but you know, it's the way the system works. Thank you, folks. Thanks a lot. think you would have a different result if this case? 미국에서는 특권층의 탈세를 막기 위해 내부 고발자에게 천문학적인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금융회사 UBS에서 재무 상담사로 일하던 버켄필드 씨는 하루아침에 1,000억 원대 자산가가 됐습니다. UBS가 부유층 고객 17,000명을 상대로 200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의 세금을 탈세하도록 도운 사실을 폭로한 덕분입니다. 이 폭로로 UBS는 2000년부터 7년 동안 탈세를 도운 사실을 시인하고 추징금 7억 8천만 달러를 낸 반면 버켄필드 씨는 1,000억 원대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미 국세청은 내부 고발자의 신고로 추징한 세금의 최대 30%를 제보자에게 포상하고 있습니다. Today is a great day for whistleblowers. Today is a great day for all the honest Americans out there who work their job, pay their taxes. Today is a great day for tax fairness. Today is a terrible day for big-time tax cheats. 이처럼 탈세를 강력히 처벌하고 내부 고발자를 포상하는 시스템은 미국 조세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루인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료를 공정하게 걷기 위해서 가입자들의 정확한 소득 파악은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잦은 신고를 받고 한 해 3번씩 국세청에서도 소득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건강보험료를 속이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 없어 공단이 직접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신고 자료와 우리 공단에 신고되어 있는 금액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정정하기 때문에 그 추징 실적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법무법인은 임직원 전체의 한 달 평균 급여가 합쳐서 5,800여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의 실사 결과 실제 월급이 9천여만 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41개월치 건강보험료 7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처럼 고소득 전문직이 적발된 경우는 지난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3만 건, 소득 축소나 탈루가 확인된 경우도 2만 6천 건이 넘습니다. 건보공단이 이걸 하는 경우는 결국 이제 보험료를 추징하기 위한 건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했다는 그런 혐의 사실들이 속속들이 다 밝혀지게 되는데. 이런 혐의자들은 탈세 가능성도 큰 만큼 소득탈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 혐의 건수는 고작 223건에 불과했습니다. 소득 탈루가 확인된 탈세 혐의자 가운데 극히 일부만이 국세청에 통보된 셈입니다. 소득탈루심사위원회나 이런 쪽에 제대로 기능을 안 하도록 지금 올려놓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공단과 국세청이 양자가 모두 좀 임무를 해태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참여하는 소득축소탄로심사위원회. 취재진이 입수한 내부 회의록을 보면 탈세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2010년 평범한 가정주부를 직원으로 둔갑시켜 3,400만 원을 탈루한 병원이 심사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한 심사위원은 매출이 24억 원인데 탈루 금액이 3,400만 원밖에 안 된다며 세무조사를 꺼리는 발언을 합니다. 또 다른 회의에서는 탈루 소득이 6천만 원이면 세금을 추징해봐야 겨우 2천만 원이라며 국세청이 조사하기는 어렵다고 발을 뺍니다. 세금 한두 푼 공제받기 위해 발품을 파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천만 원대 탈세를 눈감아주는 이들의 행태는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탈세를 해도 처벌이 없다고 그러면 정당하게 세금 낸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거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그럼 되겠네. 결국 이런저런 핑계로 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이 수만 명의 탈세 용의자를 눈앞에 두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축소하고 탈루하는 것을 정부가 잘 알므로 불구하고 서로 국세청과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이 이것을 제대로 밝히고 공유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업무 태만이라기보다는 범죄 행위를 묵인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소관이라며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기본적인 정보 공개조차 꺼리는 국세청의 태도입니다. 올해 초선으로 당선돼 기획재정위원회에 배치된 홍종학 의원.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 분석과 검증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재벌의 조세 감면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을 들어가지고 개인정보 가세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게 다 추정이 되어서 거의 그렇게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안 알려주겠다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처럼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아예 국회의원이 재벌의 납세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세청이 너무나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의정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지경이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민주통합당에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냈고요.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되고 보름이 채 지나지 않아 국세청은 그동안 제출을 거부해왔던 재벌의 조세 감면 정보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세청이 재벌과 관련된 조세 자료 제공을 꺼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먼저 조희섭 경제분석실장 직무대리께 지난 7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매출 1조 원이 넘는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명단을 요구하자 국세청장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어디 세무조사 나갔는지도 못하는 거예요? 국회에?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 해석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해석을. 네? 국세청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세청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시민은 물론 세금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조차 중요한 납세 정보에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가세 자료들은 이렇게 좀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그 다른 관련한 정부 부처들뿐만 아니라 개인들 또는 시민단체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그 납세 자료 또는 과세 근거들을 명확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유럽에 위치한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는 조세 정보 공개에 있어서 한국과 완전히 대비되는 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핀란드의 수도인 헬싱키 항구에는 호화 유람선과 고급 요트들이 오갑니다. 이 항구에 자리 잡은 전통 재래시장은 헬싱키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으로 북적입니다. 시장 한복판에는 연필로 만든 독특한 공예품을 파는 노점상이 눈길을 끕니다. 핀란드에서는 이처럼 노점상에서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We have the machine, but it's maybe the 1/3 of the customers they pay with card. 더구나 모든 노점상이 얼마를 벌었는지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I report like the VAT. I have to report every 3 months. I report, and I can do it on internet. 이렇게 핀란드에서 노점상에 자진해서 세금을 신고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핀란드 최대 신문사인 헬싱키 사노마에서 11월 1일은 경제부 기자들에게 가장 바쁜 때입니다. 국세청이 핀란드 최고 부호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그 순위를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언론사들은 실제로 그들에게 적용된 세율과 납부한 세금 액수까지 낱낱이 보도합니다. 돈을 굴려본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반드시 분리합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know that how people who get their income from capital and who get their income from work, that what is the difference of these different income sources, and therefor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also know how the capital income is taxed. 더구나 언제든 국세청에 가서 요청만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개인 납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집 사람은 물론 핀란드 대통령의 납세 내역도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조세 행정은 자신의 세금을 솔직하게 신고하는 선순환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political and economical information to know how this taxation system in Finland is working. And if you don't publish the tax information, you don't know how the tax system and tax legislation is working in our country. We feel that it's very important part of the open, transparent society. 핀란드에서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공개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는 핀란드 지하경제정보국입니다. 국세청 소속이지만 청사와 조직을 분리하고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해 독립성을 확보했습니다.
we are a part of Finnish tax administration, but we have a different powers than Finnish tax administration has in a field of maintaining the general picture of economic criminality and grey economy black markets. 탈세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정보는 국세청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하는 것입니다. And tax administration is also a very powerful cooperative partner together with pension authorities, which control different kind of public subsidies and public pensions. It is also important to cooperate with the authorities who give the public fees to companies. 핀란드 대표 기업인 노키아. 올리페카 갈라스 부오 전 노키아 회장은 2004년 스위스 출장길에서 돌아오다 망신을 당했습니다. 고급 구두와 시계, 양복 등 11,000유로, 우리 돈으로 1,600만 원 정도의 면세품을 공항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2년에 걸친 재판 끝에 31,000유로, 우리 돈으로 4,500만 원의 벌금을 물 때까지 부끄러운 탈세 사건으로 사람들의 입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취재했던 핀란드 MTV3의 기자는 유명 인사의 탈세 사건이었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다뤄졌다고 말합니다. Finnish tax authorities are very strict. They, if you're a celebrity, it doesn't help you. It even makes it worse because they might do the investigations much more truly or much more try to follow the case and not look it through their fingers. 이처럼 특권층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잣대가 핀란드 납세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핀란드 국민을 모두 성실 납세자로 만드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근로소득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에도 철저히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불로소득 면세 정책은 조세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선진국 같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 조세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조세 정의 확립이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